75페이지 형사적 정의와 관련된 OX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담은 형벌의 해악이 위법행위로 인한 이등을 능가해야 된다. 여러분, 벤담은 공리주의 사상가잖아요. 공리주의는 행복, 쾌락을 사회적으로 늘리고 고통을 사회적으로 줄이는 것이 도덕 판단의 기준입니다. 형벌의 해악을 고려할 때 형벌의 위법 행위로 인한 이득을 능가해야 되냐, 이 얘기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얘기는 형벌의 해악은 이제 범죄자의 고통이 되는 거고요. 고통이 되는 거고, 위법 행위로 인한 이득은 범죄자의 쾌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범죄자의 고통을 늘려야 범죄를 예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벌의 해악은 위법 행위로 인한 이득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죠. 범죄자의 고통이 커야 이 범죄자가 그런 고통스러운 행동을 안 하게 할 수 있는 예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벤담과 베카리아는 모두 유용성을 고려하여 사형제도의 존폐를 논의해야 된다라고 본답니다. 벤담도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공리주의 사상가고요. 베카리아 선생님도 공리주의를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사형제도 존폐에 관련돼서 베카리아는 반대하시고 벤담 선생님은 찬성하시는 이런 입장인데, 존속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어쨌든 논의하는 것의 기준이 유용성이냐라고 보는 건 공리주의 사상가가 모두 동의할 표현입니다. 3번, 칸트는 사형이 동해보복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동해보복이라고 하는 말과 응보주의라는 말과 균형의 원리, 뭐 이런 말이 다 같은 거예요. 죄와 처벌이 같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응보주의를 주장하는 칸트 선생님 입장에서 맞는 표현인 거죠. 4번, 베카리아는 형벌의 긍정적인 결과가 형벌의 수단을 정당화한다. 베카리아도 공리주의 사상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형벌로 인한 긍정적인 결과인 예방 효과가 있다면 형벌의 수단이 정당화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벤담은 형벌 그 자체는 고통을 주기 때문에 악이에요. 맞아요. 형벌 자체는 고통을 주니까 악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형벌은 효과가 있는 정도로 최소화되어야 된다라고 벤담은 주장을 하시죠. 그러나 효과가 있으려면 범죄자의 고통과 범죄자의 이익 중에서 범죄자의 고통이 크게 나타나야지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번, 루소는 살인범에 대한 사형 선고에 동의하는 것은 정당하다. 살인범은 사형 선고를 당해야 된다. 동의한다. 당연히 루소는 살인범은 계약자들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이기 때문에 계약자들을 해친 사람으로서 계약자들, 국가의 적이 되죠. 국가의 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살인자를 죽이는 사형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시고 있으실 거죠. 7번, 벤담은 사형제도가 유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악은 악이지만 필요한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필요한 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번, 칸트는 범죄자가 응분의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에
응분이라고 하는 말은 응당한이라는 뜻이니까 이거 응보주의적 차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칸트 선생님은 보복받을 행위, 즉 처벌받을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이지 처벌을 원해서 이런 일을 한 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는 X에 대한 설명입니다. 9번 아이고 잠시만요. 이게 넘어가가지고 넘어갔네요. 9번 루소는 시민사회에서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포기해야 된다. 그렇죠. 내 생명이 소중해서 우리가 계약을 맺었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쳤다면 내 생명을 해쳐도 괜찮은 거야 라고 동의한 거라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9번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0번 루소는 사회계약을 위반한 살인범은 국가구성원에서 배제해야 된다. 그렇죠. 국가구성원이 아니라 그 계약자들의 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11번 칸트는 살인범을 사형에 처하지 않는 것은 공적 정의를 침해하는 것. 공적 정의가 응보죠. 죄와 처벌의 동등성을 추구하는 게 응보인데요. 이런 응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사형을 처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맞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2번 칸트는 평형의 원리 아까 말씀드렸는데 균형의 원리, 평형의 원리 다 보복, 응보주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처벌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건 죄와 처벌이 응당하냐 응당하지 않느냐라는 평형의 원리 요거 이렇게 요거 그 평균 저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죄와 처벌이 똑같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은 평형 원리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카리아스 선생님은 사형이 시민에 대한 국가버리는 전쟁으로 보고 정당하지 않다. 그렇죠. 사형을 베카리아 선생님은 반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계약론적인 입장에서 국가 권력을 부여한 게 시민의 계약인데 시민이 계약을 맺을 때 자신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까지 국가에게 양도할 리가 없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가가 개인을 사형에 처하는 이런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에게 권리를 준 개인들에게 선포하는 전쟁과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에 반대하고 계시죠. 14번 루소는 법을 위반함으로써 살인자는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나아가 국가에 대한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본답니다. 맞죠? 시민이 더 이상 아니고 국가의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15번 베카리아와 루소는 모두 형벌이 범죄자 시민에게 입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고 본답니다. 자, 여기 좀 볼게요. 범죄자가 시민에게 입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자, 이걸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는데 시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계약론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피해를 주면 안 된다에다가 포인트를 두게 되면 예방론적인 관점이 됩니다. 예방주의적인 관점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베카리아 선생님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이야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베카리아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맞는 답이에요. 근데 루소 선생님은 일단은 계약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이 맞는데 어쨌든 계약론자들에게 입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라는 명목이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논리적으로 맞는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번
칸트는 형벌이 보편적인 원칙을 입법하려는 의지 형태로, 그러니까 보편적인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라고 하는 정언 명령의 형태로라는 뜻이겠죠. 정언 명령의 형태로 범죄자의 자유의지를 범죄자 자신에게 실현시켜 주는 것이다. 범죄자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서 그대로 처벌을 해줌으로써 책임을 지게 만드는 형벌이기 때문에 인간을 존중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번도 맞는 표현이고요. 17번 칸트와 베카리아는 모두 사형이 사적인 보복이 아닌 공적인 차원의 형벌이라고 본답니다. 칸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사형을 찬성을 하는데 개인이 어떤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죄와 처벌의 동등성이라는 공적 차원의 형벌로 진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베카리아 선생님의 경우는 사형에 반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사형에 반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공적인 차원의 형벌이라고 보았을 때 베카리아 선생님께서는 공적인 차원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야 둘 다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으나 베카리아 선생님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8번 베카리아는 형벌로 얻는 공공의 이익이 형벌이 초래할 해악보다 커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은 공리주의 사상가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데요. 형벌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있어요. 이거는 범죄자의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입니다.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면 지금 이거 사회적인 이익인 거죠. 사회적인 이익이 형벌이 초래할 해악 때 사회적인 고통이 되겠죠. 고통보다 커야 된답니다. 그러면 최대다수 최대 행복을 계산하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익이 더 커야 된다라는 말에 동의를 하겠죠. 그래서 18번은 동그라미 되시겠고요. 19번 보겠습니다. 칸트는 형벌로 얻는 공공의 이익이 형벌이 초래할 해악보다 커야 된다. 같은 말인데요. 칸트는 그런데 응보주의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죄와 처벌의 동등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같아야 되지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번은 X. 20번 보시죠. 베카리아는 형벌의 강도보다 지속성이 범죄 효과에 더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맞지요? 베카리아는 지속적인 형벌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21번 칸트는 형벌이 위법 행위의 경중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되느냐? 죄와 처벌의 동등성을 추구하니까요. 죄가 커지면 형벌도 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2번 칸트는 형벌이 범죄자의 고통을 유발하더라도 정당화가 가능하다. 고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결과는 중요하지 않죠. 결과는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응당한 처벌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냐 안 존중하냐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고통을 주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정당화가 가능하죠. 23번 뭐죠? 칸트는 살인자는 누구나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살인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박탈한 사람이니까 살인자의 생명을 박탈해 주어야지만 죄와 처벌의 응당성이 성립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줘야만 하는 거죠. 않으면 안 된다. 이러면 맞는 거죠. 해야 된다라는 말이니까요. 24번 보겠습니다. 칸트는 형벌의 정도가 범죄의 정도에 비례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늘어나면 처벌도 늘어나는 거고 죄가 줄어들면 처벌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25번 벤담 선생님 형벌의 정도는 위법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된다. 아까 우리 맨 위에서 봤던 거고 똑같죠. 형벌의 정도는 위법행위에서 얻는 이득은 범죄자의 이득이고요. 이것보다는 더 충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범죄자가 얻는 이익보다 범죄자가 얻는 고통이 더 커야지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거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6번 벤담은 형벌이 초래할 해악이 예방할 해악보다 커야 된답니다. 자, 형벌로 인해서 나타나는 해악은 고통인 거예요. 고통. 형벌로 인해서 주는 고통이고 여기 예방을 했을 때의 고통입니다. 그러면 형벌을 줬을 때 고통이 크게 되면 형벌로 인해서 고통이 커지게 되면 차라리 예방을 하게 되면 요 고통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방을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X 되겠습니다. 형벌이 초래할 해악이 보다 예방할 해악이 커야 된다. 예방할 해악보다 커야 된다. 예방했을 때의 어떤 범죄자에게 돌아가는 고통이 큰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관점은 쉽게 생각을 하게 되면 초래할 해악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형벌로 인해서 굳이 사회에 미쳐지는 영향이 예방할 해악보다 커야 되느냐라는 거니까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 이런 이야기로 생각을 하셔야 돼서 요거는 잘못된 선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7번 벤담은 살인자라도 사형시키지 않을 수 있다. 원래 벤담 선생님은 사형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살인자라도 이 사람을 사형시키지 않고 다른 형벌을 주었을 때 훨씬 더 예방 효과가 있다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28번 칸트는 법정의 심판대 앞에서 살인죄에 대한 최상의 균형이 갖추어져 있는 기준이라는 뜻이죠. 기준은 사형이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 그렇죠. 죄와 처벌의 동등성을 이야기하셔야 되니까요. 29번 베카리아는 종신노역형이 비공개로 집행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본답니다. 아니죠. 공개적으로 해야지만 그 참혹한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 예방에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30번 벤담과 베카리아는 모두 형벌이 사회적인 선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냐. 사회적인 선 그러면 범죄 예방 효과니까 둘 다 예방주의를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76페이지에 31번 보겠습니다. 벤담, 칸트, 베카리아는 모두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법률을 통해서 집행되어야 된다. 자, 요 말은요, 그냥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벤담도 죄와 형벌이 법률을 통해서 집행되어야 된다는 외적 제재를 강조하신 분이고요. 베카리아 선생님도 당연히 법률학자인데 그 법률이라고 하는 건 국가 구성원들이 사회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을 통해서 이임된 권력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 권력의 기준으로 해서 처벌을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칸트 선생님에 있어서도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 이제 법률의 집행이기 때문에 법률로서 집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보죠. 그래서 세 사람 모두 다 맞는 표현이니까 이런 표현들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2번 벤담, 칸트, 베카리아는 모두 형벌의 크기가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에 비례해야 된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칸트 선생님은 죄와 처벌의 동등성을
추구하시는 분이라서 죄가 늘어나면 처벌도 늘어나야 되고 죄가 줄어들면 처벌도 줄어들어야 되는 비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벤담과 베카리아 선생님은 뭔가 효과가 있으려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으려면 죄가 늘어나면 그만큼 더 무겁게 범죄자를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 죄가 줄어들면 그보다는 작게 처벌을 해야지만 사회적인 고통이 늘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세 사람 모두 다 비례적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말에 동의하게 될 겁니다. 33번 칸트는 살인범에 대한 사용은 언제나 공적 정의에 부합한다. 살인범을 사형에 처하는 건 죄와 처벌이 동등하다 라는 거니까 공적 정의에 부합하는 거죠. 맞는 표현이고요. 34번 벤담은 사형이 살인범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서 실시되어야 된다. 벤담 선생님은 공리주의 사상가입니다. 공리주의 사상가는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 라는 목적에 상관없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결과가 나오면 돼요. 살인범을 사형에 처했을 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나오면 살인범의 인격이 존중받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존중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35번 베카리아 선생님은 형벌의 유용성이 범죄를 얻는 이익보다는 작아서는 안 된다. 형벌이 유용하려면 범죄자가 저지르는 이익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범죄로 얻는 이익보다 커야만 이게 효과가 있겠죠. 형벌의 유용성이 이게 좀 더 커야 하려면 범죄자가 얻는 이익이 100원을 훔쳤다. 그러면 100원보다는 형벌이 좀 더 세야 150원이나 200원이나 돼야 범죄자가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35번도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36번 베카리아는 형벌에는 시민에게 공포감을 주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카리아 선생님도 어쨌든 공리주의, 즉 예방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방 효과를 고려한 형벌 집행을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범죄 예방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서 범죄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고통의 상황을 보여준다라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시겠죠. 37번 베카리아는 과도한 형벌이 효용의 원리와 사회계약 모두에 위반된다. 자, 일단 베카리아 선생님은 공리주의와 사회계약론적 관점 모두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효용의 원리의 경우에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인 거죠. 그래서 효과가 있으려면 범죄자에게 어떤 고통을 주어야 되긴 하는데 너무 많은 고통을 주게 되면 오히려 사회적인 고통이 증가되기 때문에 좋지 못한 거라고 보니까 효과가 있는 정도까지만 고통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계약 이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국가에게 사회계약을 통해서 권력을 이양을 하게 된 건 국가 구성원인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라고 하는 건데 너무 과도해서 그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사회계약에 어긋나게 되죠. 그래서 과도하게 주는 것은 이 모두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8번 베카리아와 벤담은 형벌이 사회적 선을 위해서 범죄에게 부과된다. 베카리아, 벤담 모두 공리주의자니까 예방주의자잖아요. 예방의 목적을 위해서 형벌을 집행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39번 칸트는 형벌이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실시되는 거다. 범죄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실시되는 거다. 칸트는 그 사람이 자유의지를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려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건 이 사람이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거니까 인간으로서 존중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형벌을 부과하는 것 자체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0번 베카리아는 벤담을 향해 형벌은 반드시 법률을 통해서만 집행되어야 된다라고 비판한다고 했는데 간과하는 사람이 아까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든 사람들 벤담, 베카리아는 다 법률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41번 제가 색깔 때문에 이거 지웠습니다. 아무도 간과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41번 베카리아는 국가가
국가는 살인범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그쵸? 사형에 반대하죠. 내가 국가 권력을 형성해 주는 계약론자인데 자신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까지 국가에게 넘기는 그런 사람들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2번 루소와 베카리아는 모두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사회계약에 근거해야 된다. 루소 사회계약에 근거하죠. 베카리아도 사회계약에 근거하죠. 그래서 둘 다 사회계약에 근거한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43번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이 범죄 피해를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 자, 이 말은 조금 표현이 어려운데요. 베카리아의 형벌의 목적은 두 가지 차원인 거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하는 사회계약론적인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회계약론적인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예방주의를 따르고 있죠. 예방주의. 이게 만약에 예방주의라고 한다면 원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뭔가 범죄 피해를 받았을 때 원래 상태로 돌려주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겠습니다. 44번 베카리아는 살인자가 법정리 처벌보다 가중해서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아니에요.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45번 칸트는 루소를 향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도 목적적 존재를 대우받아야 되는데 너는 간과해 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네, 예, 칸트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생득적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목적적으로 대우한다 라는 거 이야기하는 거니까 맞죠. 그런데 루소는 살인자라고 하는 사람은 국가의 적으로서 죽는 거니까 목적적으로 존중받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간과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표현인 거죠. 칸트 입장에서. 그래서 이 45번은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6번 베카리아 선생님은 범죄 예방을 위해서 각자의 생명권을 사회에 양도해야 된다 했는데 범죄 예방을 위한다라고 하는 표현 자체까지는 맞는데요. 범죄 예방을 위해서 내가 죽을 것까지를 생각해서 사회에 나의 생명권을 양도했냐라고 물어본다면 생명권을 양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6번은 잘못된 말이고요. 47번 칸트는 살인자가 물권이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타고난 인격성이 생득적 인격성이 있기 때문에 살인자라도 이렇게 수단으로 대우해야 될 존재가 아니다라고 칸트는 얘기한답니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 되시겠죠. 48번 벤담은 처벌로 인한 해악이 처벌이 예방할 해악보다 커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도 얘기에 나왔던 건데 처벌로 인해서 나타나는 고통이 있는데 처벌을 예방을 해서 나타나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예방하는 고통이랑 처벌을 했을 때 고통이랑 비교해 봤을 때 처벌로 인한 고통이 크게 되면 예방을 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에 포인트를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X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번 루소는 사형은 시민들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인 형벌 맞죠?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벌을 집행하는 거죠.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번 보실게요. 루소나 칸트는 국가가 살인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 말은 루소가 됐든 칸트가 됐든 살인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라고 한 건 사형이죠.
사형이 정당화될 수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루소나 칸트는 둘 다 사형을 긍정하시는 분이니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서 여기 제가 잘못 표시가 되어 있죠. X가 아니라 O라고 여러분 바꿔주셔야 되시겠습니다. O라고 바꿔주셔야 되시겠습니다. 51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칸트, 루소, 베카리아 모두는 형벌이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해지는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적 정의를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죄와 처벌의 동등성을 위해서 형벌을 집행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칸트는 수단이기는 수단인데 죄와 처벌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단지 수단이 아니라 동시에 목적으로서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공적 정의를 위한 수단이라고 봐도 칸트가 맞아요. 루소와 베카리아는 사회 계약론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적 정의를 위한 수단이죠. 베카리아의 예방주의적인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것을 위한 수단인 거죠.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모두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라서 여기도 잘못 표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고쳐주셔야 되시겠습니다. 5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카리아는 형벌이 주는 공포는 강도보다 지속성에서 나옴을 간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베카리아는 강도와 지속성 중에서 지속성을 강조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형벌에 대한 지속성을 강조한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간과한다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잘못된 설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3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베카리아는 종신노역형이 범죄자를 목적으로 대우하는 형벌이라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베카리아가 종신노역형을 강조했어요. 그런 종신노역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분입니다만 범죄자를 목적으로 대우하는 거냐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와 사회계약론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리주의는 예방론적 관점을 따르는 거죠. 예방론적 관점을 따르기 때문에 형벌에 대한 예방주의는 범죄 예방의 효과를 위해서 형벌을 주고 있으니까 목적으로 대우한다라기보다는 수단으로서 대우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3번은 X가 되겠고요. 54번 베카리아는 사형이 시민의 의욕을 전혀 억제할 수 없냐 시민의 범죄 의혹을 전혀 억제할 수 없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베카리아는 사형제도에 반대하신 분인 건 맞죠. 그래서 사형제도 대신에 위에 나와 있는 종신노역형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민의 범죄 의욕을 전혀 억제할 수 없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형을 보는 시민들,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순간적인 공포감을 주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억제할 수 없다 그러면 0이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는 표현이다.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 훨씬 효과가 있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실 수 없으니까 요 X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5번 칸트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그가 처벌을 의욕했기 때문이다. 요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처벌을 의욕했기 때문이 아니라 처벌 받을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야 되시겠습니다. X. 56번 루소는 살인범은 생명권이죠. 요거 생명권으로 수정해 주세요. 생명권을 사회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되느냐? 루소는 사회계약론자이기는 합니다. 사회계약론자라서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형성하는 건 맞는데요. 개인의
주권을 사회에 양도할 수 없어요. 주권을 양도하는 건 자기 자신의 의지인 일반 의지에게 양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양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권을 여기서 사회에게 양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게 양도했다라는 것이라서 일반 의지에게 양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권을 양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타인에게 기준으로 하는 거라면 주권을 양도할 수 없지만 일반 의지에게 양도하는 거라면 이게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서 요거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권을 양도를 했기 때문에 살인자를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국가의 적으로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으십니다. 57번 루소는 살인범은 법률적인 인격체가 아닌 공공의 적. 바로 밑에 설명이 나오네요. 살인범은 계약 파기범인 거죠. 계약을 파기한 사람은 더 이상 계약의 주체로서 존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약자들의 적으로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58번 베카리아죠.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사형제에 동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동의, 계약을 맺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사회계약의 당사자, 즉 베카리아 선생님은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게 사회계약자들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회계약적인 어떤 입장에서의 형벌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사형이라는 제도에는 반대하죠. 왜냐하면 베카리아는 사회계약을 맺을 때 자신의 생명권을 국가에게 양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니까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동의하지 않아야 되니까요. 동의하면 불합리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59번 루소는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사형제에 동의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똑같은 질문이네요. 루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권을 양도를 하는데 타인에게는 양도를 하지 않아요.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양도를 하게 되는데 그 자기 자신의 의지인 일반 의지에게 자기 자신이니까요. 모든 권한이 다 있는 거. 내 스스로가 나를 다스리는 거니까 나에 대한 나의 권한을 모두가 있는 거라서 생명권을 양도를 하게 됩니다. 생명권을 양도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권을 양도하는 것이 불합리하냐? 아니에요. 불합리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마지막 60번 루소는 계약자의 생명은 국가로부터 조건부로 보장된답니다. 조건부적으로 보장된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루소는 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약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계약자로서 존중을 받을 수가 없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계약자라고 한다면 계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을 하셔야 되는 사람이니까 계약을 충실히 이행을 한다라는 조건에 따라서 보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타인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이렇게 제한을 둔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 그 형사적 처벌과 관련되어서는 각 사람들의 공통점과 비교할 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차이점과 공통점에 관한 것을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하게 이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고
50번과 51번에 정답 표기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